전기기능사 실기시험. 그 긴장되는 당일 있잖아요. 시험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올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저희가 오늘 시간 순서대로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후기랑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날의 타임라인을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이 겪을 모든 변수까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순서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일지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그런 전략까지 다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들 무서워하는 감독관의 진짜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그 5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정말 현실적인 팁들이죠. 아마 이것만 알고 가셔도 당일의 그 불안감 한 절반은 줄어들걸요. 바로 그겁니다. 저희 목표는 딱 하나. 여러분이 오로지 실력 발휘에만 집중하시도록 그 외의 불확실성은 전부 없애드리는 거. 자, 그럼 시험 시작 30분 전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저희가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소 20분 전에는 도착해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때쯤 시험장 앞에 모여서 뭐랄까 그 묘한 긴장감을 공유하고 있대요. 막상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면 풍경이 어떤가요? 시험장 내부는요. 보통 중앙에 큰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 양옆으로 칸막이가 쳐진 개인 작업 공간, 그러니까 부스가 쫙 있는 구조예요. 감독관은 보통 4분, 수험생은 한 15명 정도?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정적이 오히려 사람을 더 긴장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자기 자리에 바로 가서 앉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전원이 중앙 테이블로 모여서 무슨 의식 치르듯이 절차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자리 추첨. 제비 뽑기로 그날 내 작업 공간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등번호를 받아서 등에 붙여야 돼요. 꼭 운동선수들 배번 다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혼자 붙이기 힘드니까 옆 사람하고 서로 붙여주면서 처음으로 말을 트게 된대요. 아, 자연스럽게. 네. 그때 잘해봅시다. 눈인사도 나누고 그러면서 묘한 동료 의식 같은 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이 얼어붙은 분위기를 좀 녹여주는 거군요. 그리고 다음 절차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바로 휴대폰 제출. 이건 예외가 전혀 없다고 하죠? 네, 이건 공정성 문제라 아주 엄격합니다. 무조건 전원 끈 상태로 제출해야 하고요. 시험 끝날 때까지 못 돌려받아요. 이 순간부터 이제 세상과 단절되는 거죠. 오로지 시험에만 집중. 정신적으로 딱 수험생 모드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자리 추첨, 그리고 등번호 부착, 휴대폰 제출, 마지막으로 출석 확인, 이 순서네요. 근데 만약에 결시생 없이 다 오면 9시 정각보다 조금 일찍 시작할 수도 있다고요? 한 8시 55분쯤? 맞습니다. 괜히 그 5분 먼저 시작한다고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 왔구나. 이제 시작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이 분석을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바로 공구를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쩌면 제일 초조하고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감독관 설명 시간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다고요. 네, 이 부분에서 다들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무려 11페이지짜리 공개 도면 설명서를요. 감독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다 읽어준대요. 이거 어기면 실격입니다.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하세요. 하나하나 다 짚어주는 거죠. 와, 머릿속에서는 벌써 제어판 작업하고 있는데 귀로는 계속 규칙을 듣고 있어야 하는 상황. 이거 정말 인내심 테스트겠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걸까요? 일종의 공식적인 공지라고 봐야죠. 나중에 딴 말이 나올 수 없게요. 저는 그런 설명 못 들었는데요. 이런 이의 제기를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위한 필수 절차인 셈이죠. 이 시간을 그냥 지루하다가 아니라 규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 긴 설명이 끝나면 이제 지급된 자제 목록을 확인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나눠주는데 나사못은 아니라고요. 맞아요. 한쪽에 나사못이 규격별로 막 쌓여 있고 각자 필요한 만큼 직접 가져가야 하는 일명 나사못 뷔페 방식입니다. 나사못 뷔페요? 네. 그래서 12mm, 16mm, 20mm 내 도면에 뭐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 안 해가면 여기서 허둥지둥 시간을 다 뺏기는 거죠.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긴 설명 듣고 자재 확인하고 나사못 챙기고 다 합치면 대략 30분 정도가 그냥 훅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작업 시작은 9시가 아니라 9시 반쯤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9시에 시작할 줄 알았는데 막 30분씩 늦어지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원래 준비 시간이 30분 있는 거야 라고 미리 알고 가면 그 시간을 아주 침착하게 최종 전략 짜는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30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뒤 4시간 반을 결정한다고 봐도 돼요. 자,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존재, 감독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료들을 보면 감독관이 꼭 2개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묘사되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첫 번째 얼굴은 질서의 수호자. 아주 엄격하다고요. 네.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에는 정말 가차 없습니다. 수험생끼리 잡담을 한다거나 규칙을 어기려는 것처럼 보이면 시험장 전체에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단호하게 제지한대요. 그 모습만 보면 와, 진짜 무섭다. 질문 같은 건 절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쉽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얼굴이 딱 등장하는 거죠. 이게 오늘의 핵심 정보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작업, 그러니까 기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오히려 자, 질문할 사람 없어요? 이 부분 헷갈릴 텐데 질문하세요. 하면서 막 질문을 유도하기까지 한대요. 와, 그건 진짜 의외네요. 네, 이게 수험생을 떨어뜨리자는 게 아니라 규정 안에서 실력 발휘를 최대한 할 수 있게 돕겠다는 명확한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규칙 위반에는 호랑이 같지만 작업에 대한 궁금증에는 거의 과외 선생님처럼 친절해진다는 거군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엄청 안정되겠어요. 모르는 걸 혼자 끙끙 앓다가 실수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그렇죠. 감독관을 감시자가 아니라 조력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동연을 대신 해석해주진 않겠지만 이 부분 결선을 이렇게 해도 규정에 안 어긋납니까? 이런 실무적인 질문에는 아주 명쾌하게 답해준다고 하니까요. 이 Q&A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합격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라는 큰 변수를 이제 통제할 수 있게 됐으니 또 다른 운의 영역으로 가보죠. 바로 작업 공간의 크기. 이것도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그야말로 자리 뽑기 운입니다. 어떤 분은 평소 연습하던 학원보다 더 좁은 데 걸려서 고생하는데 운이 좋으면 그 2배가 넘는 아주 광활한 공간을 받기도 한대요. 공간이 2배로 넓어진다. 이건 단순히 쾌적하다. 이걸 넘어서 작업 효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상상만 해도 능률이 오를 것 같아요. 엄청난 차이죠. 자료에 묘사된 걸 보니까 넓은 공간을 받은 분은 벽에 A3 도면을 쫙 붙여놓고요. 벨 테스트기는 위에 걸어두고 심지어 전선도 색깔별로 걸어둘 공간이 있었대요. 와, 공구나 자재를 바닥에 늘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동선도 안 꼬이고 부품 잃어버릴 위험도 확 줄어들죠. 반대로 좁은 공간에 걸리면 나사 하나만 떨어져도 공구 더미 속에서 찾느라 한 10분은 그냥 가는 거고요. 그건 정말 실력 외적인 스트레스가 크겠네요. 맞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부터가 달라요. 이런 행운이 딱 따라주면 시작부터 아주 기분 좋게 자신감 있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변수들을 안고 이제 5시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준비 시간 30분에 작업 시간 4시간 30분. 아침 9시에 시작하면 오후 2시에 끝나니까 점심시간은 훌쩍 넘겨요. 당연히 배가 고플 텐데 간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초콜릿이나 에너지바 잔뜩 챙겨간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본 자료들에 따르면요. 대부분 간식을 챙겨가긴 하는데 정작 시험 볼 때는 먹을 생각도 안 나고 먹을 여유는 더더욱 없대요. 그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배고픔을 거의 못 느끼게 되거든요. 오히려 뭘 먹는 행동 자체가 집중의 흐름을 딱 깨버릴 수가 있어요. 아, 정말 공감되네요. 중요한 발표 같은 거 앞두고 있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군요. 그렇다면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에너지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팁이 바로 억지로 먹지 말고 전략적으로 쉬어라 이거예요. 5시간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2번의 핵심적인 피트 스톱 타이밍을 제한하더라고요. 오, 피트 스톱 타이밍이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는 언제죠? 시험 시작하고 한 2시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가장 복잡하고 신경 쓰이는 제어판 작업이 딱 끝났을 때입니다. 아, 가장 큰 산을 넘었을 때? 네, 그때 잠시 일어서서 허리도 좀 펴고 챙겨간 물이나 이온 음료 한두 모금 마시면서 숨을 고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배관, 배선 작업을 머릿속으로 한번 쫙 그려보는 거예요.
한 2, 3분의 짧은 휴식이지만 이게 후반 작업을 위한 최고의 재정비 시간이 되는 거죠. 가장 힘든 작업이 끝난 직후에 쉬는 거라 심리적인 보상 효과도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피트스톱은요? 막버지 단계, 모든 결선이 끝나고 벨 테스트를 하거나 케이블 타이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쭉 훑어볼 때, 이때는 작업의 큰 줄기가 다 끝났으니까 비교적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때도 음료 한 모금 마시면서 차분하게 혹시 놓친 건 없는지, 빠뜨린 나사는 없는지 최종 점검을 하라는 조언입니다. 허둥지둥 마무리하다가 실수하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쿨다운 시간인 셈이죠. 결국 핵심은 뭘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쉬느냐였군요. 거창한 간식보다는 물 한 병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5시간 레이스를 완주하는 데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 정말 실용적인 팁이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전기기능사 시험 당일의 타임라인을 정말 상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시험장에 20분 전 도착해서 겪게 될 자리 추첨, 휴대폰 제출 같은 초기 절차부터 수험생의 편견을 깨는 감독관의 두 얼굴, 그리고 운에 따라 갈리는 작업 공간의 희비까지요. 마지막으로 5시간을 버티게 해줄 전략적인 수분 섭취와 휴식 타이밍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시험 당일의 모습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실 거예요. 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랑 또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와도 이건 원래 이런 거였지 하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감독관 설명이 좀 길어져도 초조해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정보가 주는 힘이고 또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시험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시험장 밖에서의 변수는 어떨까요? 시험이 모두 끝난 후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수험생들과 나누는 몇 번 도면이 어려웠다, 나는 벨이 울렸다 같은 그런 대화들.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결과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감정의 파도를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다음 도전을 위해 더 현명한 방법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